안녕하세요. 시니어 매트릭입니다. 오늘은 40년 경력의 한의사가 직접 전하는 이야기, 간을 해독하는 음식과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니어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으시죠? TV에서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오히려 피곤이 더 심해졌어요. 건강식품 챙겨 먹는데도 간 수치가 오르더라고요. 몸이 더부룩하고 열이 나는 게 음식 때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을 살리는 음식이 따로 있고 같은 음식이라도 체질과 섭취 방법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한의사로서 수십 년간 간 질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72세 이정자 어르신이셨습니다. 매일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녹즙을 마시고 점심엔 울금과 밀크시스를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로감이 심해지고 검진 결과 간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 겁니다. 정자 어르신은 놀라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간에 좋다는 것만 먹었는데 왜 이런가요? 제가 차근히 설명드렸습니다. 어르신, 간이 나쁜 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가 바로 그겁니다. 좋다고만 듣고 내 몸의 상태와 상관없이 계속 먹는 것. 한의학에서 간은 단순히 해독기관이 아닙니다. 간은 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혈을 저장하는 기관입니다. 즉, 간은 몸의 순환 중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이 지치면 몸속에 노폐물만 쌓이는 게 아니라 기운의 흐름 자체가 막힌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간을 피로하게 만들까요? 그 첫 번째는 과한 해독 시도, 두 번째는 잘못된 음식 선택, 세 번째는 체질과 맞지 않는 건강식품 남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과한 해독입니다. 요즘 디톡스라는 말을 쉽게 들으시죠? 레몬물, 녹즙, 해독 주스 이런 걸 며칠씩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은 매일 24시간 일하는 장기입니다. 이미 스스로 해독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억지로 해독을 시키면 오히려 피로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간의 효소 활동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독 주스를 하루 3번씩 마시면 간은 쉬지도 못하고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 결과 오히려 피로 물질이 쌓이고 혈액 속에 독소가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즉, 과한 해독은 간의 혹사와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음식 선택입니다. 간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 중 일부는 실제로는 체질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울금, 강황은 간 해독에 좋은 식재료로 유명하지만 몸에 열이 많은 분이 매일 먹으면 오히려 간에 열독이 쌓입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이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답답하며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현상입니다. 반대로 생강은 찬 기운이 많은 분에겐 좋지만 평소 속이 더부룩하고 위산이 많은 분이 매일 먹으면 위가 자극되어 간이 더 피로해집니다. 이처럼 좋은 음식이라는 표현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내 몸과 맞을 때만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식품 남용입니다. 밀크시슬, 홍삼, 클로렐라, 비타민 등 간 기능 개선에 좋다고 알려진 제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이런 건강식품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가는 사례도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간은 약이든 영양제든 모두 해독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과하면 간에게 일거리가 되는 셈이죠. 특히 여러가지 건강식품을 동시에 복용하면 간은 쉬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은 오히려 피로하고 소화가 느려지며 머리가 무겁고 식욕이 떨어집니다. 결국 간 건강의 핵심은 무엇을 더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덜 먹느냐에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보다는 감이 낫다, 즉 보하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간이 쉬어야 몸이 회복합니다. 먹는 것을 쉬는 날을 만들어야 간도 숨을 쉽니다. 하루 중 한 끼라도 가볍게 먹거나 저녁 식사 후엔 위와 간이 쉴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간을 피로하게 하는 대표 음식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기름진 음식과 튀김류입니다. 간은 지방을 분해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기름진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간세포 내 지방이 쌓여 지방간으로 이어집니다. 이 지방간은 간암보다 더 조용히 진행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간을 가볍게 여기시는데 이것이야말로 간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치킨, 돈가스, 삼겹살을 자주 드신다면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인스턴트 식품입니다. 가공식품에는 방부제와 첨가물이 많습니다. 이 성분들은 간이 해독해야 하는 물질입니다. 즉,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다는 건 간에게 매번 독소를 해독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컵라면, 냉동식품,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자주 드신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과한 단 음식과 음료수입니다. 당분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뀝니다.
특히 단 음료나 시럽이 많은 커피를 자주 마시면 간의 지방 축적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할 때 단 걸 찾지만 그 순간 간은 더 큰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달달한 빵과 과자 이런 것들이 매일 쌓이면 간은 지방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넷째, 과도한 음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알코올은 간이 직접 분해해야 하는 독소입니다.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60대 이상에서는 그 한두 잔도 간에게 부담입니다. 특히 매일 조금씩 마시는 습관이 더 위험합니다. 간이 회복할 시간 없이 계속 일하게 되니까요. 다섯째, 짠 음식입니다. 소금은 간 자체를 손상시키진 않지만 혈압을 높이고 체내 수분 균형을 무너뜨려 간의 해독 기능을 방해합니다. 젓갈, 장아찌, 국물 요리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조금씩 줄여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간을 살리는 음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은 해독기관이지만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진 장기입니다. 그 회복력을 높이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째, 푸른잎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부추, 미나리에는 클로로필이라는 천연 해독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에서 독소가 빠져나가는 과정을 돕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날 것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속을 차게 하니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미나리는 간에 열을 식히고 부추는 간의 기운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체질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둘째, 검은 콩과 들깨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간세포 재생에 필수적인 단백질과 오메가 지방을 제공합니다. 특히 들기름은 간의 혈류를 개선하고 검은 콩은 신장의 기운을 보강해 간을 돕습니다. 검은 콩을 삶아서 간식처럼 드시거나 들기름을 나물 무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대추와 감잎차입니다. 대추는 피를 보하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간은 혈을 저장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대추처럼 혈을 보충하는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감잎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이 풍부해 간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저녁에 카페인 없는 감잎차 한 잔은 숙면과 간 회복에 모두 좋습니다. 넷째, 브로콜리와 양배추입니다. 이 두 가지 채소에는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양배추는 위벽을 보호하면서 간의 부담도 줄여주는 일석이조의 채소입니다. 쪄서 드시거나 샐러드로 가볍게 드시면 됩니다. 다섯째,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어 간의 해독 기능을 높입니다. 양파 역시 간에 쌓인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생으로 너무 많이 드시면 위에 자극이 되니 익혀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섯째,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과 좋은 지방이 풍부해 간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가 적당하며 볶지 않은 생견과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째, 베리류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크랜베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간은 산화 스트레스에 약한 장기이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을 자주 드시면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일도 당분이 있으니 하루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덟째, 현미와 귀리 같은 통곡물입니다. 정제된 흰 쌀이나 밀가루보다는 통곡물이 간에 부담을 덜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도 천천히 되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간은 혈당 조절에도 관여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되면 간도 편안해집니다. 아홉째, 녹차와 허브차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 성분이 있어 간의 염증을 줄이고 지방 축적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은 오후 이후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민들레차, 쑥차, 국화차 같은 한방차를 드시면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은 움직임을 싫어하지 않지만 분노를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즉, 간은 정체를 싫어하고 감정의 폭발을 더 싫어합니다. 간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습관은 조용한 걷기입니다. 하루 20분 천천히 걷는 동안 호흡을 깊게 하고 주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간의 기운이 풀립니다.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소간, 즉 간에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행위라고 합니다. 공원을 걷거나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격렬한 운동보다 꾸준한 산책이 간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밤 11시 이전 취침입니다. 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피를 정화하고 낡은 세포를 교체합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간은 피로를 풀 기회를 잃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이 수면 시간이 간 건강의 분수령이 됩니다.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시는 분들, 그 습관이 간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마음의 해독입니다.
화를 자주 내거나 속으로 삭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감정을 울체라고 부릅니다. 울체가 오래 지속되면 기운이 막히고 그 기운의 흐름이 막히면 결국 간이 손상됩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괜찮아, 오늘도 잘 버텼어,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그것이 마음의 해독입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을 꾹꾹 눌러 담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풀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물을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간이 해독 작업을 할 때는 수분이 필요합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나눠 마시면 간의 해독 기능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밤새 쌓인 노폐물이 배출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간은 리듬을 좋아하는 장기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간도 그 리듬에 맞춰 일을 준비합니다. 반대로 불규칙하게 먹으면 간은 언제 일해야 할지 몰라 계속 긴장 상태에 있게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가능한 같은 시간에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섯 번째 습관은 과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배가 80% 찼다 싶을 때 수저를 내려놓으세요. 간은 과식을 가장 싫어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그만큼 간이 처리해야 할 양도 많아지고 지방도 더 많이 쌓입니다. 적게 먹되 자주 먹는 것보다 적당히 먹고 간에 쉴 시간을 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일곱 번째 습관은 스트레칭과 가벼운 체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팔다리를 쭉 펴고 허리를 좌우로 돌려주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간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간은 혈액이 잘 돌아야 제 기능을 합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몸을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간을 살리는 데는 절제와 리듬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은 꾸준함을 좋아합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간을 진짜로 회복시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 하루 한 끼는 가볍게, 하루 20분은 걸으며 생각을 비우는 것.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해도 간의 효소 수치가 안정되고 몸의 피로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제는 간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아진 게 아닙니다. 간이 제자리를 되찾은 겁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회복하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회복을 방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음식으로, 습관으로, 감정으로. 그 방해를 멈추는 순간 간은 조용히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간을 위해 먹는 것보다 간이 쉴 수 있도록 덜어내는 것부터. 그리고 기억하세요. 간은 침묵의 장기지만 결코 무감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피로, 무기력, 불면, 그 모든 신호는 간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니어 매트릭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